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의 주인공은 최근 세리에 1위 자리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유벤투스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인테리의 감독이자 3백 장인이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백 바람을 불게 했던 안토니오 콘테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축구를 보시는 분이시더라도 첼시에서의 성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잉글랜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던 3백을 가져와 잉글랜드에 굉장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단단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3톱 혹은 2톱을 가져가며 공격적인 윙백을 통해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탈리아 세리 A에서 경기당 1실점 미만으로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고 득점 또한 경기당 2득점으로 단단한 수비력에 어울리지 않는 막강한 화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벤투스에서 세운 무패 우승의 기록은 칼치오폴리의 여파로 암흑기를 달리고 있던 유벤투스의 반환점이 되었던 시기로 91-92 시즌 AC밀란의 무패 우승의 길을 이은 세리에 A 두 번째 무패 우승의 기록입니다. 이 우승 덕분에 다시 지금의 유벤투스가 되었을 만큼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감독인데요. 15년의 생활 동안 7개의 팀과 1개의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았을 만큼 많은 클럽의 감독을 맡았지만 그때마다 좋지 못한 기억도 있지만 훌륭하게 팀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팀의 리빌딩과 더불어 자신의 포메이션을 빠르게 팀에 녹일 수 있는 강한 지도력을 갖춘 안토니오 콘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69년 7월 31일 이탈리아 남부 빛의 도시라 불리는 레체에서 축구 코치의 아버지와 전원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직업과 이탈리아의 축구 사랑에 힘입어 어릴 적부터 공에 익숙했던 콘테는 자유시간에 거리에 나가 공을 차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축구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콘테에게 축구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어릴 적 학교 선생님에게 대표로 칭찬을 받는 등 학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어린 콘테의 축구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축구와 공부를 병행하면서도 양쪽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냈을 정도로 영특했던 콘테는 그의 고향을 연고로 한 유벤티라 레체 유소년팀에 입단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축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축구 코치의 아버지를 둔 덕분에 클럽 외적으로도 많은 관리를 받았던 콘테는 그의 재능을 여과없이 뿜어내며 어린 나이임에도 성인 수준의 기량을 보여주었고 결국 지금은 은퇴한 카를로 마조네 감독의 휘하에서 16살의 어린 나이에 세리 A 데뷔를 하며 축구 선수로서 탄탄대로가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다음 해인 1987년 콘테에게는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끝낼 뻔한 심각한 부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정강이뼈가 골절된 것인데요. 1년간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는 큰 부상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재활에 매달린 콘테는 훌륭하게 재활 과정을 소화하며 88-89 시즌 중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꾸준하게 출전을 하며 경기 감각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1989년 11월 11일 20살의 나이에 세리 A 데뷔골을 터뜨리며 90-91 시즌까지 71경기 한 골을 기록할 정도로 팀의 주축으로 활동했습니다. 90-91 시즌이 끝난 후 세리 A의 맹주 유벤투스의 러브콜을 받은 콘테는 결국 자신의 유소년 팀이자 성인 무대 데뷔를 이루어냈던 레체를 떠나 유벤투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때 유벤투스의 감독직을 맡고 있는 트라파토니 감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트라파토니 감독은 유벤투스의 레전드인 감독으로 그의 지휘 아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그의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은퇴할 때까지 유벤투스에서만 뛰었는데요. 90년대 유벤투스는 바조, 델피에로, 비알리, 지단 등 화려한 스타 선수들이 많이 뛰었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팀을 위해 헌신한 콘테도 화려했던 이 시기의 핵심 멤버로 뛰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뛰며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콘테는 곧 국가대표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압박 축구의 아버지 아리고 사키 감독은 그를 팀의 중심으로 삼고 스쿼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사키 감독이 보았던 만큼 콘테는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월드컵에서 선발 출전 1회밖에 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 우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돌아온 클럽팀에는 자신의 두 번째 아버지라 부를 만큼 존경했던 트라파토니 감독이 떠났고 후임 감독으로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콘테 개인적으로 우울한 시기를 보냈지만 이를 털어내고 다시 자신이 축구에 가지고 있는 열정을 그라운드에 펼쳐냈는데요. 리피 감독이 부임한 94-95 시즌 콘테는 그의 선수 생활 첫 스쿠데토와 코파 이탈리아 정상에 오르며 그가 지금까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었던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유럽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약스와 치러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부상을 당하며 승리의 기쁨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승리가 유벤투스의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고 이후 콘테가 유벤투스에서 뛰는 기간 동안 3번이나 더 결승 무대에 오르지만 번번이 우승을 놓치며 더 이상 유럽 무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리피 감독은 콘테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리더십을 보았고 96년도부터 주장원장을 차고 유벤투스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2001년까지 주장직을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점차 선발 출전이 줄어들며 2004년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유벤투스에서 뛰는 13년의 세월 동안 총 367경기에 출전하며 30골을 기록하였습니다. 30골의 기록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4번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골을 기록하며 그가 유벤투스에서 들어올린 5번의 세리에 우승, 1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 4번의 슈퍼코파 이탈리아나 우승, 1번의 챔스 우승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그라운드를 떠난 콘테는 곧바로 시에나의 수석 코치직을 맡으며 지도자 코스를 밟았는데요. 그가 선수 시절 은사로 있던 트라파토니와 리피는 이탈리아에서도 전설적인 감독들로 트라파토니는 4개의 리그 우승을 한 5명의 감독 중 1명이며 리피 감독은 유벤투스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감독이자 후에 2006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을 이끌어내는 명장들입니다. 이 둘의 지도를 수년간 받았기에 그도 모르는 새에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발전했고 그가 가진 리더십과 조화를 이루며 감독으로서의 그의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습니다. 수석 코치직을 1년간 수행한 콘테는 2006년 세리에 B 소속의 아레초의 감독이 되었지만 실망스러운 성적과 함께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하며 첫 감독직에서 실패를 맛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레초의 후임 감독이 콘테보다 더 못한 성적을 보이자 다시 같은 팀의 감독직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미 승점이 많이 모자랐던 상황이라 결국 강등을 면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 같은 세리에 B 소속 바리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잠재되어 있던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빛을 발하며 강등권의 바리를 중위권에 안착시키며 훌륭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인 08-09 시즌에는 세리에 B 우승 트로피를 따내며 이탈리아의 많은 클럽들이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틀란타의 감독직을 맡게 되지만 3개월 만에 팬들과 갈등을 빚으며 19위의 초라한 성적과 함께 팀을 떠나게 됩니다. 같은 시즌 말미에 자신이 수석 코치직을 맡았던 시에나의 감독으로 복귀하여 B로 강등당한 시에나를 다시 세리에 A로 승격시키며 유벤투스의 후임 감독으로 물망에 올랐고 당시 유벤투스는 칼치오폴리의 여파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었기에 팀의 레전드 선수이자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콘테를 감독으로 앉히며 반전을 노리게 됩니다.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대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부임 첫 해에 팀의 무패 우승을 이끌며 세리에 A 두 번째이자 리그 개편 이후 첫 번째 무패 우승을 달성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무패 우승을 달성한 11-12 시즌 초반 이전까지 즐겼었던 4-2-4 포메이션의 공격적인 전술을 보여줬던 콘테는 이후 4-3-3으로 바뀌고 후에는 3-5-2 전술을 바뀌었는데요. 3-5-2 전술은 3백이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수비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윙백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이 될 수 있었고 3백을 이탈리안 BBC, 보누치, 바르잘리, 키엘리니 조합의 미친 수비 조합이 있었기에 윙백을 공격적으로 올리며 더 공격적인 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덧붙여 11-12 시즌의 우승은 콘테의 선수 시절 우승인 02-03 시즌의 세리에 우승 이후 9년 만의 우승이었고 이 사이의 기간 동안 유벤투스를 떠났던 콘테가 돌아오자마자 다시 우승을 차지하며 유벤투스의 유명 인사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팬들은 그의 열렬한 추종자들이 되었습니다. 11-12 시즌 포함 세리에 3연패에 성공하며 다시 이탈리아의 정상은 유벤투스의 것이 되었지만 콘테 감독이 지금도 지적되는 유럽 대항전의 성적은 이탈리아에서 보여준 실력만큼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절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유벤투스에 있던 13-14 시즌은 말 그대로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탈리아 최초 승점 100점을 넘기는 등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중원조업이라 평가받았던 MVP 라인과 더불어 맨유에서 데려온 포그바까지 터지며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마지막 시즌 챔스 32강 조별 탈락과 유로파리그 준결승의 초라한 유럽 대항전 성적을 보여주며 팬들의 유럽 대항전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주진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했는지 결국 사임을 하게 되었고 후에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을 맡게 됩니다. 최악의 이탈리아 대표팀이라는 평가와 유로 2012 준우승 이후 2014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이탈리아의 명성에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던 시기에 부임했지만 크라치아노 텔레와 애들의 투톱을 앞세운 4-2-4의 공격 전술과 이탈리안 BBC의 3백으로 안정적인 수비 전술까지 갖춘 콘테의 이탈리아 대표팀은 죽음의 조를 뚫고 유로 2012 준우승의 아픔을 겪게 했던 스페인을 완파하며 8강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접전 끝에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보여준 벤트라 감독의 최악의 이탈리아 대표팀과 당시 이탈리아 대표팀 스쿼드가 비교당하며 콘테가 보여준 8강의 성적은 결코 나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2016 유로가 개막하기 전에 계약 체결을 한 첼시로의 감독직을 수행하기 위해 잉글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콘테가 첼시 감독을 맡기 전 시즌은 첼시는 최악의 부진을 보여준 시즌인데요. 무리뉴의 첼시는 안팎으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결국 강등권까지 가며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긴급 소방수 히딩크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리그 12의 성적을 기록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첼시의 퍼포먼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성적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유벤투스의 새로운 황금기를 이끌고 이탈리아 대표팀을 준수한 성적으로 이끌어낸 콘테가 부임하게 되는데, 그가 팀에 제일 먼저 신경 쓴 부분은 수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챔스 진출을 포기하고 온 은골로 캉테의 영입으로 왕성한 활동량과 뛰어난 수비력을 기반으로 마티치와 함께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했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땐 파브레가스를 투입하며 창의적인 플레이를 유도할 수 있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수비진에 다비드 루이스, 마르코스 알론소를 영입하며 나이로 인해 기량 하락을 보이는 이바노비치와 존 테리의 빈자리를 메꾸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했는데요. 아스필리쿠에타를 왼쪽 자리에서 중앙에 3백의 일원으로 넣고 오른쪽 윙백을 윙어로서 실패하며 임대를 전전하던 빅터 모제스에게 임무를 맡기며 3백의 안정성과 양쪽에 공격적인 윙백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 있는 수비 라인 커버를 위한 마티치, 볼 운반이 가능한 캉테를 중원에 배치하였고, 공격진은 아자르, 페드로의 양 날개를 가져가며 원톱으로는 디에고 코스타를 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감독 부임 첫 해에 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시즌 첼시의 악몽을 말끔히 떨쳐내버리는데요. 하지만 코스타가 팀을 떠나는 과정에서 구설수에 올랐고, 우승 시즌 마지막 쯤부터 3백 전술에 대한 파이법이 생겨나면서 다음 시즌은 이전 시즌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FA컵 우승을 들어올리며 그의 감독으로서의 거치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첼시는 한 시즌이라도 성적이 좋지 못하면 곧바로 감독 교체를 진행해왔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2018년 7월 12일 경질을 당하며 첼시는 또다시 전 시즌 우승 감독을 경질시켰습니다. 이후 1년간 휴식기를 보내고 인텔에 부임하게 됩니다. 유벤투스의 레전드 선수이자 레전드 감독이 라이벌 팀이 가까운 인텔에 부임하자 많은 유벤투스 팬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스팔레티 감독 아래 챔스권까지 다시 팀을 올려놓으며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는 인텔에 부임해 승승장구를 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무승부가 잦아지면서 1위 자리를 다시 유벤투스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챔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콘테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며 다시 유로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유벤투스를 막아서며 세리에 A 정상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는 위에도 많이 언급했다시피 리그에서 훌륭한 성적으로 트로피를 따내지만 챔스와 같은 유럽 대항전에서 항상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는데요.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긴 합니다. 5백을 사용한 공격 전술과 3백을 이용한 전술 등 전술에 있어서 큰 경기와 같은 부분에서 변화를 크게 주지 않고 본인들의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다만 콘테 감독의 장점은 팀 리빌딩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안정을 기하며 스쿼드를 탄탄하게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선수들의 체력적인 관리나 부상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므로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데요. 또한 발성의 중심이 되는 선수들을 꽤나 잘 다루는 편인데 대학 졸업 논문을 심리학으로 채택해서인지 선수 멘탈 케어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적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테베즈, 포그바, 비달, 포스타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선수들을 훌륭하게 케어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유벤투스부터 시작된 452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투톱에서 흔히 기용되는 빅앤스몰 조합을 주로 사용하며 3백의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하고 양쪽 윙백들에게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합니다. 거기에 전진 패스가 좋은 수비형 미드필더 1명과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는 2명의 미드필더를 주로 사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이 전술의 단점은 역시 3백의 약점인 측면에 있고 이를 공략당하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전술이 가져가는 약점이고 이를 중앙의 단단한 3백과 날카로운 역습으로 막아내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비록 유럽 대항전의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리그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는 감독이기에 앞으로의 유럽 대항전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유벤투스의 레전드 감독이 아닌 감독에서의 레전드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단한 수비력과 빠른 역습으로 프리미어리그 3백의 바람을 불게 한 감독, 유벤투스의 2000년대 마지막 우승 트로피와 2010년대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선수와 감독으로 들어올린 유벤투스의 레전드, 다소 아쉬운 유럽 대항전 성적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막강한 리그 성적을 보여주는 감독, 선수 시절 그랬고 감독 시절에도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보여주는 감독, 안토니오 콘테의 이야기였습니다.